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에 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현지 일정의 첫 순서는 한국 호주 정상회담입니다. 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게 되고요. 동북아 지역 정세 그리고 주요 광물 수입국으로서의 경제 산업 협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어서 판민진 베트남 총리와 한 베트남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마찬가지로 지역 정세와 경제 산업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오늘 마지막 일정은 히로시마 지역 원폭 피해 동포와의 면담 그리고 만찬입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 대통령은 이제 5월 21일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내일 20일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그리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양자 정상회담은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에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1일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를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또 예. 한미일 정상회담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가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G7은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적인 정세에서 어떤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한국과 우리와 호주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굉장히 또 대통령 일정이 많아 보이네요. 좀 실효적인 또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는데 먼저 진 작가님부터 면평 주실까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의 만남, 또 한일 정상 위령비 참배.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이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은 일본이 사실 이 문제에서는 피해자거든요. 근데 미국이 가해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상들도 사실 여기 웬만하면 그동안은 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참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해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폭 피해라는 건 정말 끔찍했거든요. 보면은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가슴이 아픈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동참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얄미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할 때 사실 우리나라 우리 조선인 피해자들은 또 따로 뺀다라든지 이런 얄미운 짓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앙금을 넘어가지고 뭐랄까 우리가 인류의 관점에서는 이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소장님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줘서 쓰고 남은 원자핵 우라늄을 제철을 못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걸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통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플루토늄으로 한 7,0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 이미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원폭 피해자들을 정치인들이 방문하고 비핵의 다짐을 하는 것, 이 자체는 좀 뭐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일본이 핵무장으로 나가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뭐 그런 행동을 한국이 함께하는 것, 뭐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예. 근데 특이하게 이번 G7은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에게 잘 맞을 것 같네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 정부가 이번에 얻어야 될까? 김수민 평론가.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섰다라고 이번 G7 정상회의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예. 그동안에 주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를 해왔던 것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밖에도 뭐 오늘 당장에 회담을 갖는 호주라든지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있고 사실 호주, 베트남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이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이면서도 또 중국하고 경제적인 연관도 깊게 맺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좀 곤란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 이런 나라들과 또 어느 정도로 공조를 해 나감으로써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는 초창기기 뭐 전반기이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거 있죠. 이 상황을 좀 과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만 손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은 중국과 선을 긋는 척하면서도 그 상무 경제는 경제대로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또 만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아주 특정한 분야에 아주 제한된 분야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무슨 신냉전이 벌어져가지고 무슨 전쟁이 나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국익에 큰 손상이 온다라는 점만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예, 늘 강조하시지만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되게 네. 또 우리 실리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김 소장님은? 이게 이제 대통령제라는 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한데 전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 30년이 넘게 유지해왔던
이 다자 간의 우리의 국익을 찾아가는 이 외교, 균형 외교를 한미일 몰빵 외교로 지금 전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와 시스템이 이게 좀 정당 내 최소한 국민의힘 내에서라도 좀 논의가 돼서 결정되는 것인지 좀 걱정이 뭐 야당과 대화는 바라지도 않고요. 외교부랑이라도 좀 이야기를 하고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하게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위치 변경이 너무 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을 맞는 국가가 된다면 그거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게 보수 정권의 업적인데 이걸 스스로 뒤엎는 그런 꼴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요. 외교부랑 말씀하시겠죠. 예, 아니 그 59분 대통령이 들을 시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자,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정부의 시찰단 5월 21일부터 이제 현장에 가네요. 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찰단 파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시찰단 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됐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 및 방사능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이 참여해서 총 21명으로 시찰단이 구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점검 활동을 지원 평가는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 자문 그룹도 별도로 구성이 될 계획이고요. 시찰단은 도쿄전력 및 일본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 회의를 가진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다핵종 제거 설비 일명 알프스 시설의 이 설치 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또 처리 후에 오염수의 농도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민간에서 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민간 그룹도 있네요. 그러면. 네, 근데 시찰단에 포함이 된 건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꺼려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일본 정부 쪽의 요구를 수용을 하되 이 점검의 전후에서 그러니까 뭐 자료를 받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문을 한다거나 같이 동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그 정도로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예, 5박 6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군요. 이제 또 시찰단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안심도 생길 것 같은데 친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일본이 방류를 한다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미 이제 그걸 허용하기로 일찍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꼼수를 보니까 현재 그렇게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찰단이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실무회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안색을 좀 표명하는 게 있겠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정말 아주 날카롭고 집요하게 따져 묻는 모습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나중에 신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정부에서 뭐 지금 일본 정부를 대신 변명해주거나 이런다면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한계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 내에서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김성현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지금 이제 당정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미 눈치 보면서 오염수가 웬 말이냐, 오염 처리수라고 이제 아주 태연하게 부르기 시작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광우병 괴담 얘기까지 꺼내 들면서 그런데 지금 가는 사람들은 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공무원들이에요. 물론 대통령이라서 이 사람들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전은 튼튼하고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만 20명 모아서 가는 거잖아요. 우호적이다. 한 명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옆에다가 들러리를 세워서 밖에서 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를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면 무슨 손해죠? 시찰단이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나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안 가는 것을 기본값으로 잡고 일본과 협상을 해서 니네 자꾸 이러면 우리 안 간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내서 간다면야 뭐 그것도 좀 불안한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는 걸 전제로 놓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들러리 쓰게 되고 갔다 와서 별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가서 G7 가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시식한 정상들이 있으니까 수산물 수입까지 다 뚫리게 되면 제가 여전히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불안하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시찰단에 가서 문제 제기하고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그거 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리트머스처럼 오늘부터 벌써 오염 처리소를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데 우리가 뭐 거기서 뭐 검출하거나 이런 절차에 참여할 수는 수가 없죠.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의 설명을 듣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그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도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 FT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인 어떤 사안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갖다 정부에서 너무 쉽게 희생을 해버리고 예. 미국 편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반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그 국민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주먹 따져라. 주먹주먹 따지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결국 국민들이 아주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발표를. 근데 시찰단이 지금 21분이 가는데 그 명단이 공개가 좀 안 돼갖고 왜 안 할 것인가,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이제 활동할 때 신상 공격 등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갔다 와서 그 딴소리 하는 사람이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딴소리 그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아.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막는 것도 그 얘기 때문이에요. 검출 못하게 하면은 한국 측이 검출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또 나올 수 있으면 거 봐라 안전하지 않냐. 이러면 또 길어지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거고. 명단 알면 한판 승부에서 인터뷰를 시도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참 피곤해지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한 이거 직장 참 20사람에게 예. 우리의 국민 안전을 검증하라고 다 맡기는 게 맞는지 대통령이 좀 너무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또 우리 정부니까 5월 21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또 그 결과 저희가 또 제대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는데 오늘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위믹스 발행사죠. 게임업체 위메이드를 갔네요. 네, 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 윤창현, 최영두, 박형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조사 단원들이 경기도 판교에 있는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이 대량 보유한 위믹스의 발행사죠. 조사 단원들은 위믹스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김어준 뒤에 숨지 마세요. 메콩 코인 상장 4일 전 내부 정보는 누가 줬나 등의 피켓을 들어 김남국 의원을 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은 위메이드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해명을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위믹스의 계획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었던 것, 추가 유통 코인은 어디로 간 것인지, 또 누군가 대량으로 보유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사단을 직접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맞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오해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위믹스가 전 세계에서 이룬 성취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란 코인 홀더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장에 김남국 의원 없는데 김남국 의원 관련 피켓을 들었던 거네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 시간에 고속도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휴게소에 있는 사진이 포착돼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 누가 찍은 겁니까? 네, 유명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은 사진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제보가 왔다. 네, 그 공개 시점은 어제인 5월 18일이었고요. 김남국 의원이 그날 오전 9시 30분쯤에 가평 휴게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김남국 의원은 점퍼에 운동화를 착용한 다소 편안한 차림이었고요. 이날 광주에서 있었던 5.18 기념일 행사에 김 의원이 보이지 않았고 또 광주 전남에서 예정된 철험의 워크숍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긴 합니다. 배승희 네. 변호사 페이스북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온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혼자만 편한 것 같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요. 민주당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여론의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언론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문제에서 우리가 뭘 짚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친 작가님부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 뭐가 있을지 일단은 짚어주시면. 윤리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이 사실 금융 등
그 자산 불평등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당에서 사실 자산 격차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했고 수많은 지금 젊은이들 돈을 다 잃었거든요. 거기서 그 중에서 뭐 몇십억을 벌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닌가 아니면은 또 뭐죠 에어드랍이나 또 그 밖의 형식으로 코인을 마일리지 받은 건 받은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사실 개인 비리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사법적인 측면에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게 그 FIU 그거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한 분이 얘기하기를 전형적으로 이게 자금 세탁할 때 양상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손실을 보면서 그 손실 얘기다라는 게 결국 떨어내고 그 20%그 수수료를 주고 나중에 80을 갖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전형적으로 돈 세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죠. 김 소장님은? 그러니까 뭐 유튜버야 김남국 의원이 고속도로에서 뭐 뛰건 걷건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걸 공당의 대변인이 논평할 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공중파 언론이 이와 관련돼서 방송을 할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 조리돌림할 대상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뒤져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냥 생중계도 아니고 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점은 짚을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유튜버들 따라서 이제 유튜버들 하는 방송 얘기를 우리까지 하는 지경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원내대변인까지 나서서 저는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문제에 집중해서 아까 진중권 작가님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저도 동의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당 국회의원의 임무에서 이런 식의 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한 건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뭐 하러 갑니까? 아 위믹스에? 아 거기 위믹스 뭐 하러 말할 위메이드. 게 있습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쇼하러 가는 거거든요. 정치적 공격의 쇼. 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기 이름이 20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나 뻔한 것들 보여주기식. 해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 벌이듯이 좀 아까워요. 그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설랑이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대표자서 뽑아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꼭두각시처럼 거기서 연출된 장면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말이죠. 서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여론의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데 김수진 평론가는 네. 이 관측이 맞다고 보십니까? 길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고 박지원 원장은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김남국 의원하고도 소통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뭐 맞을 때 제대로 맞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자세하게 좀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영향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보통 국민들이 이런 의혹이 터졌을 때는 좀 일단 생각보다는 지켜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하, 판단을 보류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반영이 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워낙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의혹이 쌓여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좀 추를 기울여서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봅니다. 2030 같은 경우는 뚝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40, 50은 이제 결집한 거죠. 위기의식 때문에 결집해서 결과적으로 안 났지만 2030 젊은 세대 쉽게 말하면 가상코인에 관심이 있는 2030 세대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태풍이 뭐 짧으면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뭐 짧으면 뭐 합니까? 집이 날아가면 끝인데. 예. 자, 여기까지 짚고요. 자, 이낙연 전 총리 행보가 지금 주목받고 있네요. 국가 위기 앞에 제 책임을 다하겠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소식인데요.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오는 6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앞서서 현지 시각 지난 5월 16일에 서울경제신문 자매지인 미주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과감한 혁신, 알을 깨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 위기 앞에서 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생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 행정부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작은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과도한 편가르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최근 한미가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졌다라고 일정하게 평가를 하면서도 상황 억제 전략과 동시에 긴장을 완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건 또 이재명 대표의 사진도 또 지금 화제인데 수박을 먹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데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네, 예. 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6일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안성의 청년 농업 현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수박을 먹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공개가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겉은 민주당이고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별칭으로 썼던 말이 수박이었거든요. 이 사진을 두고 강성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시그널을 보내셨다. 최근 김남국에 대한 수박들의 내부 총질이 벌어지고 나서 대놓고 수박 먹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 이재명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의미다. 수박들 모두 발라 먹어주겠다는 시그널인가 등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수박 드시면 안 되는 건데 당대표 끝날 때까지. 자,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좀 해보죠. 6월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돌아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자,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면. 일단 뭐 플랜 B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물러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가 있겠죠. 예컨대 뭐 김부겸 전 총리를 데리고 모셔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낙연도 하나의 저희가 될 수 있겠고 예. 아직은 이제 그 지자체장이지만 나중에 뭐 대권 후보로서는 근데 김동연도 있고 이런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딱 있는 동안에는 사실 모든 것들이 스톱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역할이 없고 역할을 하려고 하면 충돌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건재한 상황에서 네. 뭐 귀국하신들 큰 힘을 발휘하지는 그러니까 어렵지 이게 않겠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완전 수박 타령하고 그다음에 음. 사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 비판하는 사람들 청년 8명인가 공격을 한다라든지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완전히 문자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한테. 그다음에 또 박지원 위원장은 워낙 좀 단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근데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한테 이 폐악질을 하는 그 사람들 그 동네 이 재명이네 동네 거기 이장님이 이재명이에요. 이거 안 되죠 이러면 나서서 말려야 되거든요. 우상호 의원이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처음에 뭐라 그랬냐 수박이란 말 쓰는 사람 제명하겠다 잘라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재명 체제 내에서 사실 그들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거 잘라내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보게 되면 무슨 그 홍위병들의 난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게 그게 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좀 잦아들은 것 같은데 다시 또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고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언론사가 소위 말하면 뭐 재명이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게 강성 지지자들의 카페에 가서 이제 상주를 하면서 쓸만한 거리를 발견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뭐 가서 보지도 않았지만 뭐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을지 추천수가 얼마나 나왔을지를 놓고 비교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육모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시원하게 수박을 깨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였다면 야 신호가 왔다 이렇게 뭐 주장을 자기들끼리 하는 건 제가 듣고 웃기 넘기겠습니다만 예. 수박 먹는 장면을 하나를 가지고 몇몇 지지자들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카페에 가서 글을 찾아서 보도를 하는 지금 행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댓글도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언론사가 어쨌거나 종이를 지금 나무를 낭비해가면서 하는 건데 좀 가치 있는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당분간은 공간이 없을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진퇴와 상관없이 설령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권력의 공백을 메꿀 사람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이낙연 대표가 되기보다는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할 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도 이낙연 대표는 지금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를 보여주시는 게 먼저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김남국을 비판했던 청년 정치인들한테 완전 무차별 폭격을 했거든요.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렇죠. 문자부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애들이 이 사람들도 침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
이 사람 욕먹는 뭐 뻔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욕먹을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게 왜냐면 그 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거고 라고 하면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층에게 호소를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잘 추측이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 강성들이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 그 공천도 받고 최고위원도 되고 지금 뭡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누가 봐도 의원 자질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에 뭡니까 1위고 후원금 1위. 당연히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거기가 그 또 양기대인가 그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또 비판한단 말이죠. 비판하고 양기대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신이 필요하다. 근데 본색이 드러난다면서 막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강성 지지층들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체로 존재합니다. 언론의 탓이 아니에요. 예. 김 소장님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경선 과정에 대해서 얘기는 너무 복잡해서요. 여하튼 여기까지. 그 강성 지지자들만 가지고 선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안 된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좀 기소가 된 상태인데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네, 노웅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하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으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고 증거가 탄탄하다라는 검찰 입장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느냐라고 반박하면서 녹취록이 조작임을 밝혀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의 입장은 일단은 억울하다라는 것이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 완전히 상반되네요. 일단 돈 세는 소리 자체도 한동훈 장관이 발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코멘트 해주시면. 저는 안 믿죠 이런 말. 아, 노웅래 의원의 말을 안 믿는다. 끝. 네. 국민들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 하지만 다르게 자기 반론권이 있고 자기 변호권이 있고 자기 변명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는 존중해 드립니다. 다만 믿지는 않습니다. 김 소장님.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이 비대해지면서 검찰에서 한마디 흘리는 것 같고 이제 재판하기도 전에 무르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이제 서로 몽둥이 찜질을 하던 게 항상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법정에 싸우는 거 좋아요. 노웅래 의원의 주장도 나오고 검찰의 주장도 나와서 외국 같은 경우는 로앤콜트라고 해갖고 그 섹션이 아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벌어진 양쪽의 진실 공방을 위주로 보도를 하면 우리가 그거 갖고 얘기는 재밌게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어느 송이 신빙성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첫 번째 재판이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재판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신랄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증거를 가지고 또 토론을 이어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